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오증시 3부의 정윤석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없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일단은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고 우리 시장은 이것을 단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상승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 오늘 1%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990선까지 회복하면서 1999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8%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주면서 690선까지 터치하면서 오늘 강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 시장 역시 상승폭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매도를 보이다가 매수로 전환하고 점차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1,100억 원 매수 우위로 3일째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3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모처럼 강하게 사줬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한 이후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오늘 1,000억 원이 넘는 매수에 나서줬고요. 코스피 시장과 거의 마찬가지로 1,000억 원 넘게 강하게 매수에 나서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여기에 기관까지 오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2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강하게 이끌어줬고요. 선물 시장까지도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했고 좀 낙폭과대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음식료 또 화장품, 게임주들의 시세가 강했고요. 반면 은행주는 미국 금리 동결로 인해서 좀 영향으로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전자결제, 핀테크 관련주들의 흐름까지 강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마감 중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허현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마감 중계에 앞서서 저희가 집중 분석으로 FOMC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의 증시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연준의 금리 결정 동결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상승세를 탔고요. 과연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동양분석실의 홍준표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일단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낮은 물가지표에 일단 좀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번에 FOMC 회의 결정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2008년부터 이제 7년간 변화가 없었던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인데요. 지금까지 제로 수준을 유지했는데 인상 결정을 내리면 통화긴축 시대가 개막되는 의미, 더 정확하게는 통화정책 정상화의 의미를 가지는데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동결의 배경에는 말씀하셨듯이 미국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 너무 낮고 최근 중국발 국제금융시장 혼란이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9월 달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인상할 것으로 이제 예측하는 분위기가 좀 강했는데요. 연준이 시장의 기대와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서 금융시장 혼란은 당분간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동결됐으니까 그럼 언제라는 질문과 함께 향후 FOMC 회의를 전후로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옐런 의장이 연내 인상 가능성을 좀 그래도 열어둬야 된다. 다음 달에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 위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려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연내에 기준금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혹시 내년으로 연기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연준이 올해 연내에는 인상할 것이라고 이제 누누이 밝혀왔는데 내년으로 미룬다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인상할 것으로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준발 금융시장 혼란을 연준 자체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몇 달 새 갑자기 점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즉 10월이나 12월에도 지금처럼 연준 목표치에 많이 모자라는 수준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언제 인상해도 기본 여건은 같은데
9월에 동결한 이후로 연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올해 인상을 하지 않으면 연내 인상을 강조했던 연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이 이제 걱정돼서 연준은 연내에는 인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 측면에서 연내 금리 인상 일단은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국내 증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가장 궁금합니다. 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변수라든지 좀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뭐 큰 충격은 없겠지만은 실물 부문에서는 아마 수출 쪽에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이제 단기에 그칠 것이고요. 좀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이탈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많이 있고요. 단기 외채 이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에 S&P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이제 A+에서 AA- 한 단계 올렸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를 이제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지만 거의 선진국 수준인 신흥국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자면 신흥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탄탄한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A등급 그룹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탄탄하고 어떤 투자 수익도 다른 나라보다도 높아서 이게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실물 쪽에서는 이제 수출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경로보다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 국제 유가 하락이나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어떤 수출 부진의 우려가 있는 그런 신흥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신흥국에 수출하는 것이 부진한 그런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 이제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수출이 많은 나라들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경상 수입 줄어들고 국가 재정도 줄어들고 이렇게 경기 둔화되고 펀더멘털에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예전과 같이 10%대의 성장세를 보이지 않고 7%나 6% 이런 식으로 중성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수출보다는 어떤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니까 아무래도 중국과 교육이 많은 신흥국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이런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인한 신흥국 경기 둔화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수출 쪽에서 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흥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다른 신흥국 대비 우리나라는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은 그래도 높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박사와 함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계속해서 마감 중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어떤 종목들 흐름이 좀 강했었어요? 네, 우선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역시 이 중에서 오늘 은행 업종들은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피해를 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3.56% 그리고 신한지주가 3.99%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2.52% 하락으로 좀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금리 동결이 발표된 이후에 10월 달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나와주면서 오늘 은행 업종들의 하락세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와주면서 크게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개별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LG화학이 2.72%, 26만 4천 원으로 좀 상승세를 최근의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유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가장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 유가 반등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화학 업종인데 이 화학 업종 안에서도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을 실적 증가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은 좀 0.31%로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 한 9조 원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주가에는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좀 주가 흐름이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오늘 상승폭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쌍방울인데요. 오늘 19.25%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우선은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런 대규모 그런 투자 결정에 대한 약간 설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투자 매수세가 크게 좀 몰리면서 오늘 좀 마감을 했고요.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7.83% 강한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이 포장재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베트남의 금의 기업들과의 그런 수주 얘기가 들려주는데요. 총 1,121억 정도의 좀 인수 금액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동원 시스템즈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롯데제과도 6.35%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LG생명과학도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오늘 12.77%로 강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제약 음식료주들의 흐름이 강한 반면에 은행주들은 다소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꾸준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 없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 월화수가 휴장인 만큼 시장에서의 휴장을 앞둔 관망세가 커지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96% 하락한 18,070.21포인트의 장 마감하면서 약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엔화 강세 기조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수출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이 출현했었고, 지금 FOMC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서 엔화 강세 기조가 눈에 띄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장인 만큼 휴장을 앞둔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오늘 장중 1%에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다시 약세로 전환되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02% 하락한 3,085.4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부하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였을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보험 관련 업종들의 순이익이 2014년 연간 순이익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험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었었는데 5장 들어서 아시아 증시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또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전일 시장이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인한 장중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족 속에서 중국 지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하권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은 좀 방향성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의 금리 동결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역시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그동안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던 핀테크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흐름도 돋보였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종목들 흐름 강했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장은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들이 확실히 탄력도가 좀 강하게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소위 중소형주들이 한참 잘 나갔을 때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업종,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특징 종목보다는 이제 업종에 한해서 좀 정리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임주입니다. 오래간만에 동반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웹보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하반기 신작 게임의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대표적으로 컴투스가 7%, 위메이드가 역시 7%, 파티 게임즈는 20%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역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사실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런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중추절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중국 소비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코스온이 12%, 제닉이 7%대 상승 마감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짚어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삼성페이라든지 핀테크와 관련돼서 보안이라든지 관련 수혜주가 많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오늘 지금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라온시큐어 이런 종목들의 강세 흐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역시나 낙폭과대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화장품, 특히나 오늘 게임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환율이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더니 결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분위기 전해주시죠. 일단 달러원 환율은 앨런 의장의 중국 경기 우려감에 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안정이 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위안시장은 달러가 미국 FOMC 회의의 이제 금리 동결과 신흥국 경기 우려감에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결과물에서 점도표 상으로는 올해 안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경제 및 인플레이션율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고요. 여기에 앨런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달러와 약세폭이 좀 확대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던 신흥국 환율이 좀 약세를 보이거나 강세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원 NDF 환율 역시 금리 동결 이후에 1,160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신흥국 경기 우려감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 한시는 이를 반영하며 1,167.5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중국 및 신흥국 경기 우려감으로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1,170원을 상회하기도 했는데 중국 증시가 변동성을 줄이고 상승 전환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처음에 순매도가 줄어들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가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폭을 더욱 키웠고요. 그 이후에 남아공 란두화라든지 태국 바투화 등 신흥국 환율 역시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3.1원 하락한 1,162.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금리 동결로 인해 엔화 같은 경우는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119.6엔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971원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마감 동향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3일째 순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좀 다소 안타까운 것이 기관이 장 마감 앞두고 매수 규모를 거의 다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는 건데요. 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나요? 네, 오늘 그 업종별로 우선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제조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 위주로 해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과 제조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를 좀 크게 늘렸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1위가 삼성전자이고요. 610억의 순 매수를 금액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2위가 바로 아모레퍼시픽 447억의 순 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5위의 LG생활건강처럼 오늘 화장품 업종을 외국인들은 좀 많이 담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현대차, 그리고 4위가 기아차처럼 오늘 운송장비,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오늘 순 매도 1위 종목은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240억의 순 매도를 지금 보여주었고 2위가 삼성 SDI, 그리고 3위가 SK이노베이션, 4위가 KB금융, 그리고 5위가 포스코인데요. 지금 6위, 7위에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있는 걸 하더라도 은행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크게 나오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1위가 바로 삼성 SDI 283억의 순 매수를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독일의 그럼 폭스바겐의 최고급차의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납품하는 소식이 들린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적인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 이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의 그냥 글로벌 폐암 신약 물질에 대한 그런 실험이 10개 국가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해외 판매 기대감이 오늘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순 매수 2위가 바로 한미약품이고요. 3위가 LG화학, 그리고 4위가 한미사이언스, 5위가 CJ제일제당 순으로 순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순 매도한 종목은 1위가 기아차, 2위가 SK, 그리고 3위가 LG플러스, 4위가 기업은행 순으로 순 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현대차, 기아차를 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좀 흐름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 매도세를 이어오다가 오늘은 순매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기관은 삼성 SDI, LG화학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물시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시장 마감 동향 SK증권서초센터 정광욱 부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물시장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오늘 새벽 3시 전후로 야간 선물과 야간 옵션 시장에서 매우 변덕스러운 흐름을 보인 선물 지수는 금리 동결이라는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이 약세로
끝나자 국내 선물 시장도 장 초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물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특히 미니 선물에서 외인이 선물 매수 규모를 점차 늘리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여 현재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241.30으로 전일 대비 1.4포인트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큰 이벤트가 끝난 가운데 추석 전까지 선물 지수는 당분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금일 차트나 흐름이 매우 좋고 선물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외인의 수급도 매수로 전향된 모습입니다. 공포 지수인 변동성 지수 또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그리스 조기 총선 이슈나 중국 경제 이슈, 북한 이슈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추석 전까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일본 시장은 월, 화, 수 휴장입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선물 시장 향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이끌어준 하루였습니다. 매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하게 매수에 유입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들 좀 수급적으로 강했었나요? 네, 종목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오늘장 놓고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의 관심 있는 업종의 방향성은 상당 부분 일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좀 예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제약과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오늘장 매수타픽이 코롱생명과학과 셀트리온, 코손, 아미코젠, 인트론바이오, 바이넥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메디톡스와 셀트리온, 이 밖에 휴원스, 휴메딕스, 녹십자셀, 오스템 임플란트 등으로 매수를 보였고요. 간간히 그 안에서의 게임주라든지 삼성페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엇갈림 역시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기관들의 매수타픽인 메디톡스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었고 이 밖에 동서라든지 다음카카오, 바이오랜드 쪽으로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신탁에 42억 원어치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다음카카오의 경우에는 동반 매도세로 기록이 되고 있고 바디텍메드와 이니텍, 위메이드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등으로 매도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 매도 종목에는 바이오나 헬스케어를 찾기가 상당 부분 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어려웠다. 그렇다면은 오늘 무엇보다도 시장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었던 수급의 방향성 자체가 기존 주도주들 쪽으로 조금 향했었다라는 특징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매수가 집중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도 셀트리온 바이로 매도, 외국인도 좀 셀트리온에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코스피 오늘 빨간불 켜고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FOMC의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코스피 약세 보이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1,6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0.98% 오른 199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LG생명과학입니다. 이 LG생명과학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는 증권사 분석에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였습니다. LG생명과학이 하반기에 호실적을 보일 거라는 분석인데요. KTB투자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12.7%대의 강세로 58,3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제약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JW 중해제약을 비롯해 신약 개발 소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한미약품의 폐암 신약의 임상국가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 보였습니다. 지난 7월 한국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한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실험을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1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11%대 강세로 39만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가 신동빈 회장의 원톱 경영 체제 안정화로 시너지 경영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전날 신동빈 회장은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해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는데요.
그룹 내 지배력을 강조하며 기업 가치를 올렸다는 분석에 오늘 6%대 강세로 224만 3천 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고평가 논란 속에서 하락세를 이어갔던 화장품주가 전일 동반 상승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거라는 분석인데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이 화장품주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전망에 오늘 5%대 강세로 37만 3천 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기대되는 데다 특별 배당 가능성도 관측된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장 초반 강세 보이다가 외국계 매도세에 장중 하락 전환했는데요. 장 막판에 급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0.31% 약세로 47,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처럼 주도주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제약이라든지 화장품, 음식료주들의 좀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점검해 볼까요? 5위 종목인 LG생명과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7, 8월 달에 제약의약품 업종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역시 그 타격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그 LG생명과학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34억으로 1분기 때 적자에서 좀 흑자로 좀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3분기 때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77억 정도로 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실적은 좀 높아지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컸던 부분이 역시 환율 효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2분기, 3분기 때 1,150원대였던 그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 수혜를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이 실적이 평가가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자체 개발 필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브아루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서의 그 실적이 그 매출의 그 50% 이상 차지하는데 해외 쪽의 실적이 한 150억 정도로 지금 측정이 좀 되고 있어서 이 3분기 때와 또 하반기 때까지도 이 실적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그 LG생명과학의 이브아루를 파는 화동인 그 파트너사에서 계속 영업 인력을 충원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 판매 그 루트를 계속 강화하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중국의 그냥 따이공에 대한 그 규제를 좀 폐지하면서 오히려 그 LG생명과학의 중국 쪽에서의 판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합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펜타가 지난 3월에 지금 임상 이상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당뇨 신약인 제미글로 같은 경우에도 수출 국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은 계속 크게 좀 잡힐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현재 지금 그 58,000원대에서 좀 주가가 끝났지만은 이 가격에서 좀 거래량과 함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세를 여기서 가져도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89,000원까지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까지는 너무 좀 텀이 좀 길기 때문에 짧게 한 10% 정도로 해서 63,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53,000원 말씀드릴 테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실 제약주가 모멘텀 대비 실적에 받쳐주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LG생명과학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실적 시즌에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안건희 캐스터 전해주시죠. 장 초반부터 강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2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오늘 2.85% 오른 6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제닉입니다. 최근까지 어려웠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분석에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본 다이와 중심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며 오늘 7%대 강세로 38,1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코웰 패션입니다. 푸마, 아디다스, 리복 등의 브랜드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해오면서 연평균 약 15%씩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죠. 특히 이 회사에서 제조하는 상압백이 홈쇼핑에서 완판 기록을 세우며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7.24% 강세로 3,33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화장품의 중국 위생 허가 신청 완료 소식에 강세 보였습니다.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본격 중국 진출을 위해 중국에 4개의 추가 매점 입점을 타진 중이라고 밝히며 오늘 4%대 강세로 4,195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종목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의 대표작인 서머너즈 워의 호실적에다가 4분기 신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서머너즈의 국내외 마케팅 효과로 실적 안정성이 확대됐고 기대작인 원더 택틱스의 투자자의 관심이 모이는 양상입니다. 오늘 7%대 강세로 11만 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SGA입니다. 오늘도 삼성페이 관련주 들썩였습니다. SGA가 삼성페이 흥행에 결제 보안 솔루션 부분이 부각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삼성페이가 지속적인 인기를 끌면서 모바일 보안, 결제 단말기, 포스 보안 사업을 영위하는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오늘 29.90%의 강세로 1,325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삼성페이 관련주도 상한가 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화장품, 게임주들이 포함된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화장품주 골라왔습니다. 네. 오늘 제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닉이 오늘장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역시 반등세를 좀 보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 이제 하유미팩이라고 하는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종목인데요. 무엇보다 이 회사는 사실 그동안 유통 채널 자체가 국내에서는 주로 홈쇼핑 쪽에 집중이 됐었기 때문에 분기별이나 혹은 연간에 홈쇼핑의 방송 횟수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는 방송 횟수 자체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좀 실적이 다시금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는 혹은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해석들이 최근에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들어서 제주 면세점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 반영이 시작한다라는 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중국도 업체 쪽으로 이제 ODM에 대한 마스크팩을 또 함께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성장 기대감과 함께 상해 인근에 지금 제2 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그 캐파를 키울 수 있는 성장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중추절이라는 이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중추절이 가까워져 오면은 전반적으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좀 단기적으로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통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 유입과 함께 그동안 계속 갇혀 있었던 중장기적인 이평선을 오늘장 굉장히 강하게 뚫어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관심 가져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제닉까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분수령이었던 미국의 FOMC 회의가 지났습니다. 일단 9월은 기준금리 동결로 결정이 됐는데 이후에 이제 안도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상승세를 탔는데 과연 향후에는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좀 어떤 업종군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한데 좀 전망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도 랠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전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을 연내는 단행한다. 한마디로 이제 연기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특별하게 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쪽에 자금이 더 많이 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을 한다는 부분은 우선은 이벤트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 고실적주를 하는 건 당연히 100%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이 3일 연속 기간이 특히 외국인 기간이 4일 연속 매수했는데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약간의 좀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적절히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제일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코스피 업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뭐 삼성전자와 뭐 현대차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높은 수치가 나오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크게 좀 좋아지는 건 없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역시 좀 한 발짝 계속 그 증권사들의 전분기 실적 평가를 실적 예상치로 보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뭐 상승세를 타기는 했습니다만 차익 매물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역시나 관망하는 자세가 좀 유효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이 장에서 이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또 어떤 업종군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주 중반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동 현상이 좀 나타났었죠. 네. 하지만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금리를 인상을 하고 오히려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식의 코멘트가 있었더라면 아마도 오늘 장은 대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일어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언제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결국 연장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에 이동했었던 수급 자체가 다시금 중소형주 쪽으로 오늘은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상 당분간은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는 유리한 환경이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는 것이고 오늘 보신 것처럼 기존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헬스케어라든지 일부 바이오주들 하지만 실체가 없는 종목들보다는 역시 실적 기반한 종목들 중심으로 슬림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중국 중추절 또 가까워지면서 중국 소비재 관련된 컨셉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단기적 기술적 흐름으로는 지금 700선의 주요 이평선들과 또 마디지수이기 때문에 그 700선 부근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움직임을 조금 확인해 가면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자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일단 성장주, 중소형주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향후에도 좀 유리한 환경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실적을 기반한 기존 주도주에 좀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낙폭과대, 실적 개선, 고배당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완의 이효금 파트너의 의견입니다. 안도랠리 구간에 진입을 했다.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해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의 의견입니다. 안도랠리가 지속될 것이다. 때문에 성장주라든지 실적 호전주의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좀 더 전략 세워주시죠. 이제 뭐 오늘은 다 아시는 대로 일단 금리 동결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에 대한 수급 개선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뭐 사실 거래 시장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이제 금리 동결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부분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났죠. 특히 이제 자동차나 금융업종, 그다음에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에 사실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업종이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환율 변동의 영향이 좀 비교적 적고, 그다음에 또 재료에 따른 민감도가 높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이유가 뭐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었다라는 이유도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겠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일단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글로벌 이슈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장은 이제 다시 그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하고 그다음에 실적 개선이라는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이 가장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높아지면서 일단 주가 상승 시에는 상당히 그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나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기적으로 보시면은
이 정도 한 9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연말을 겨냥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관계없이 낙폭과대주라든지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도 시기적으로는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과 함께 다음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급 받는 ETF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MJ스탁 신학수 대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ETF 시간입니다. 최근에 ETF 시장 좀 계속해서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좀 하나하나 짚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는 ETF가 주식의 한 종목이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식처럼 여러 종류의 ETF, 즉 섹터 ETF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종류의 ETF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ETF 종류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 추종형 ETF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 이 부분을 추종하는 ETF죠. 한국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200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대다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시장을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방식이 아니라 동일 가중 방식의 ETF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시장 추종 ETF의 종류 많고 투자할 곳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할 건가 이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주식시장 주가지수하고 같은 종류의 ETF를 투자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부분에 맞는 ETF를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섹터형 ETF입니다. 주식시장 자체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은 특정 업종이나 섹터를 추정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최근에 원화 환율의 약세 영향 이 부분으로 수출주가 많이 좋다는 얘기 많았죠. 수출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종 ETF가 있지요. 반도체도요, 환율 영향을 받는데 반도체 업종 ETF나 조선 업종 ETF, 화학업종 ETF 이렇게 각각의 섹터에 해당되는 ETF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니즈, 내가 어떤 종류를 좋아한다라는 요 선별적인 부분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테마와 스타일형 ETF입니다. 주가 지수 이 시장 안에서 추정하는 것들이 뭐 주가 지수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과 섹터 이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테마를 형성하거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이런 ETF들이 있습니다. 이런 ETF는요 인덱스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떤 인덱스든 추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그 ETF를 만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스타일 ETF 그러면 삼성그룹주 ETF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삼성그룹주를 형성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종목 여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블루칩 ETF의 경우에는요. 시가총액 100위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동일 가중 방식으로 들어있는 이런 ETF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요. 원재재 쪽 ETF도 있고 환율과 이자율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ETF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요. 직접 나가서 나머지 ETF의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종류들 살펴봤고요. 오늘 흐름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덱스 200을 순매수를 많이를 해줬고 기관의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 좀 전반적인 ETF 동향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ETF를 많이 매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만큼 한국 시장에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지금 미국 쪽의 이벤트죠. 금리에 대한 부분이 동결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 제일 그 신용 등급 그러니까 무디스나
S&P에서도 신용등급을 올려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본보다도 높은 신용등급 단계를 갖고 있는 신흥국, 매력적인 그 투자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코덱스 200이나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위치에서 코스피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레인지적으로 보면은 202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전반적으로 주가를 매수를 하는 쪽에 시각적인 부분이 바뀌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ETF 종목에서 지수, 즉 시장을 추정하는 ETF 중에서 제일 대장적인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큰 대회 이벤트는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는 ETF 좀 어떤 종류가 유망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미국 금리가 동결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미국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그 부분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또 유가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이 두 종류의 ETF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 유명한 ETF 이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코세프 달러 선물 ETF하고 코세프 달러 인버스 ETF를 한번 동시에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요, 상승할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렇다면 코세프 달러 선물 138230 이 부분을 투자하시면 되고요.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코세프 달러 인버스 139660 이 부분의 ETF에 투자를 하시면은 양쪽에 동종의 양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투자를 하면 괜찮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장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좀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장은 좀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좀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도 결정이 다 됐고 불확실성이라는 이 부분에 심리적으로 흔들렸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제거됐죠. 그렇지만 아직은 불안감이 완전히 제거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증시에서 많이 내린 것만큼 또 호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충격에 시장이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연기금이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연기금이 좋아하는 주식들은요. 낙폭과대 대형 우량주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좀 중심을 두시고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에서부터 종목들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공백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고요. 향후에 큰 흐름은 낙폭과대 대형주 쪽에 관심을 두는 것. 그리고 10월 달로 넘어가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학수 대표와 함께 다음 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후 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에서는 미국 FOMC 회의 관련해서 특집 방송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로 발표가 됐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해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도 중국 증시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등락을 거듭하더니 현재 시간에는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감까지 어떤 흐름 보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